여러분의 엔진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입니다. 73세입니다.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지만 이번 지금까지의 혼자와는 다릅니다. 3년 전 남편 타케시가 죽었습니다. 그 후 딸 유키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쿄 세타가야 3층 단독주택.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사랑이란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매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3년간을 그렇게 그냥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키가 허락해준 1시간의 외출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지금의 나의 소중한 친구인 하루를 만났습니다. 바퀴 달린 서재, 하얀 캠핑카였습니다. 280만 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후지산에 갔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 걸까? 교토에 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홋카이도에 도착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이 나의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의 엔진은 안녕하십니까? 저의 유튜브 채널 인사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댓글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기로 했어요. 할머니 보고 용기 냈어요. 회사 그만두고 여행 시작했어요. 죽으려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무료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72세 할머니 때문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살게 한다는 것을, 그들이 저를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그들이 저만의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주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쉬었다 가고 고민이 생기면 멈춰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묻고 배우면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즌1과 시즌2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2월 16일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 함께 여행하던 4명의 소중한 친구들과 작별했습니다. 아오이, 켄지, 민준, 린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흰색 캠핑카 하루에 올라탑니다. 문을 닫습니다. 쿵. 오랜만에 혼자라서 그런지 유난히도 조용합니다. 적막합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타케시, 나 다시 시작해. 다시 혼자서.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부르릉. 출발합니다. 3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입니다. 점점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를 움직였습니다. 치익치익. 잘 닦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눈발이 강해졌습니다. 와이퍼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치익치익치익. 닦이지 않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속도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60, 50, 40. 너무 긴장돼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두려움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서 정차해 있는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무의식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 캠핑카가 옆으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도 차가 멈췄습니다. 2미터 앞. 심장이 뜁니다. 쿵쿵쿵. 차가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트럭 문이 열립니다.
끼기기. 누군가 내립니다. 눈보라 속 실루엣만 보입니다. 다가옵니다. 제 창문을 두드립니다. 톡톡톡.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립니다. 위잉. 찬바람과 함께 굵은 눈발이 강하게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얼굴. 70대 즈음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따뜻한 눈.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 네.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저 앞에 오두막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죠. 거기서 차 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즌3에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타카하시 케니치, 73세, 7년간 혼자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맨손으로 나무 부엉이를 깎았습니다. 수백 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합니다. 혼자는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피하는 것이고 고독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미즈키 사오리, 65세, 3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혼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합니다. 혼자여서 외롭지만 혼자여서 강해지기도 했다고 그녀가 말합니다. 이어지는 새로운 만남. 야마구치 히로키, 58세, 명예퇴직 2주 차입니다. 캠핑카 주차도 못합니다. 라면도 못 끓입니다. 58년 살았는데 혼자 밥도 못 해봤어요. 그가 울며 말합니다. 제가 가르쳐 줍니다. 72세 할머니가 58세 남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피아, 28세, 독일에서 왔습니다. YOUR이 해너 마이너스 센. 그녀가 소리칩니다. 45년 나이 차입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릅니다. 하지만 통합니다. 솔로 번나트 언론. 그녀가 말합니다. 1월 15일. 저의 73번째 생일입니다. 혼자 케이크를 샀습니다.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알림 999 플러스. 생일 축하해요. 5,000개의 댓글입니다.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날립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엔진이 멈췄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괜찮으신 거죠? 걱정돼요. 일어섰습니다. 다시 홋카이도 설원. 새벽 5시 캠핑카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들판. 발자국 하나 없는 새하얀 눈밭이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습니다. 타케시, 나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그리고 일출. 황금빛으로 물든 하얀 설원. 깨닫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시즌3에서는 혼자라는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저는 지금 막 73세가 되었습니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바퀴 달린 서재, 시즌3, 다시 혼자서, 하지만 늘 그랬듯 여러분과 다 같이 함께 악셀을 서서히 밟습니다. 부르릉. 여러분의 엔진은 안녕하십니까?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누르셨으면 이제 출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오후 1시 23분입니다. 삿포로 치토세 공항 주차장입니다.
저는 흰색 캠핑카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입니다. 280만엔 주고 산 1995년식 캠핑카입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제 집입니다. 시즌1부터 함께한 집입니다. 6,894km를 함께 달렸습니다. 시즌1부터 지금까지 줄곧 타고 다녔습니다. 주위를 봅니다. 조수석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아오이가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항상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찍어봐요. 할머니, 저기 예쁘다. 그런 목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합니다. 뒤를 봅니다. 작은 공간입니다. 침대가 접혀 있습니다. 주방이 있습니다. 짐들이 놓여 있습니다. 배낭이 하나 있습니다. 제 것입니다. 낡았습니다. 40년 전 샀던 배낭입니다. 타케시와 함께 등산 갈 때 샀던 것입니다. 아직도 쓸 수 있습니다. 튼튼합니다. 앞을 다시 봅니다. 핸들입니다. 가죽이 갈라져 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제 손때입니다. 시즌1부터 잡았던 핸들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잡았었습니다. 첫날, 지금도 기억합니다. 2025년 9월 14일, 후지산으로 가던 날, 무서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은 떨리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손을 핸들에 올려놓습니다. 따뜻합니다. 제 손 온도입니다. 시동키를 봅니다. 작은 열쇠입니다. 은색입니다. 부엉이 모양 키홀더가 달려 있습니다. 아오이가 준 선물입니다. 시즌2 시작할 때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행운의 부엉이래요. 아오이가 말했었습니다. 지켜줄 거예요. 타케시를 떠올렸습니다. 타케시, 나 다시 시작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또 혼자. 하지만 괜찮아. 이번엔 괜찮아.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 혼자가 뭔지. 키를 돌렸습니다. 부르릉. 30년 된 엔진 소리입니다. 거칩니다. 하지만 좋은 소리입니다. 살아있는 소리입니다. 진동이 느껴집니다. 시트를 통해, 핸들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익숙한 진동입니다.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습니다. 천천히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주차장을 나갑니다. 다른 차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렌터카들입니다. 관광객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짐을 싣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고 있습니다. 게이트로 향합니다. 주차권을 넣었습니다. 띠링. 바가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듯한 설레임이 밀려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혼자 시작하는 거야. 하루야, 이번 시즌도 잘 부탁해. 표지판이 보입니다. 삿포로. 삿포로는 왼쪽입니다. 토마코마이. 토마코마이는 오른쪽입니다. 잠시 생각합니다. 어디로 갈까? 삿포로로 갈까? 토마코마이로 갈까?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시즌1에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요미즈데라에 가야 했습니다. 타케시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즌2에서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5명이 함께 정했습니다. 삿포로 눈꽃 축제 가자. 시레토코로 가자. 하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정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토마코마이 방향입니다. 남쪽입니다. 왜 남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핸들이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악셀 페달을 서서히 힘을 넣어 밟았습니다. 40km, 50km, 60km, 70km, 80km, 80km로 달립니다.
시즌1에서는 70km가 한계였습니다. 뒷차들이 빵빵거렸고 너무 느리다고 화내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더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심박수가 최고치였었던 게 사실이었을 겁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찰 만큼 긴장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80km입니다. 손도 떨리지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습니다. 뒷차들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고속도로 규정 속도에 맞춰 달립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도로는 직선으로 눈 덮인 들판과 함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곱게 뻗어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무겁게 보였습니다. 눈이 올 것 같습니다. 12월의 홋카이도입니다. 눈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 위로 소복히 쌓인 눈이 마치치꽃이 피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멀리 눈 덮인 산이 보이고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이 장관입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습니다. 시즌1에서는 이런 풍경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넓은데 나 혼자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크고 넓은 세상에서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릅니다. 같은 풍경, 같은 나. 하지만 다릅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생각합니다. 달리면서 생각합니다. 아마도 혼자라는 것의 의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시즌1에서의 혼자는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결국 한계를 느끼며 홀로 남겨져 있다는 마음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도 없다. 나만 있다. 무섭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혼자는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혼자다. 하지만 괜찮다. 그렇습니다. 차이는 작습니다. 하지만 큽니다. 계속 달립니다. 오후 2시 47분입니다. 출발한 지 1시간 24분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침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아오이, 켄지, 민준, 린과 헤어지기 전 간단히 먹었습니다. 샌드위치 반 개, 커피 반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헤어짐이 슬펐습니다. 밥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배가 고픕니다. 표지판이 보입니다. 휴게소 OKM. 휴게소 5km 앞. 5km를 더 달렸습니다. 휴게소가 보입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한 휴게소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들이 몇 대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평일 오후니까요. 구석 자리에 주차를 했습니다. 시즌1에서는 주차도 서툴렀었습니다. 삐뚤빠뚤했습니다. 다시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됩니다. 엔진을 끕니다. 조용해집니다.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차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깊게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후,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지나간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매번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했던 초반. 아니 중반에도 지금의 나는 어떤가? 조금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주변을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이란 걸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도 억지로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설레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시즌2 마지막 날. 5명이서 남은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김치,
주먹밥, 과일, 다 먹었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사야 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문을 엽니다. 끽, 낡은 소리입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차갑습니다. 영하입니다. 아마 영하 5도쯤 될 것 같습니다. 패딩 지퍼를 올립니다. 목까지 모자를 씁니다. 털모자입니다. 유키가 준 것입니다. 3년 전 세타가야 집에 들렀을 때 챙겨준 것입니다. 엄마, 춥잖아요. 이거라도 쓰세요. 유키가 말했었습니다. 따뜻합니다. 휴게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족, 커플, 혼자 온 사람도 있습니다. 편의점으로 갑니다. 작은 편의점입니다.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면 3개, 컵라면 2개, 빵 4개, 주먹밥 5개, 샌드위치 2개, 물 2병, 커피 3캔, 과자 1봉지, 넉넉히 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 밀려왔습니다. 서둘러 캠핑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리했습니다. 라면은 선반에, 빵은 바구니에, 주먹밥은 냉장고에, 물은 냉장고에, 커피와 과자는 선반에 다 정리했습니다.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참치 주먹밥입니다. 배가 고파서 서둘러 먹었습니다. 냉장시설에 진열돼 있었던 거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맛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다 먹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주먹밥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연어 주먹밥입니다. 먹었습니다. 역시 차갑습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다 먹습니다. 물을 또 마십니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물티슈로 손을 닦았습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습니다. 서서히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집니다. 알림이 보입니다. 237개. 많습니다. 눌러봅니다. 댓글들입니다. 유튜브 댓글들입니다. 오늘 아침 올렸던 영상입니다. 공항에서 4명을 배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다시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걱정돼요. 댓글들입니다. 하나하나 읽습니다. 천천히. 할머니 힘내세요. 저도 혼자예요. 같이 가요. 따뜻한 댓글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갑니다. 한 댓글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이혼했어요. 43세 여자입니다. 혼자라는 게 무서워요. 할머니는 어떻게 혼자 사세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43세, 이혼, 혼자, 무섭다, 알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답글을 씁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6호씨 무섭죠? 저도 무서웠어요. 72세에 혼자 시작할 때, 지금도 가끔 무서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한 걸음씩. 저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함께 가요. 6호 씨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직 울음이 그쳐지지 않아요. 하지만 힘내볼게요. 할머니처럼.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6호 씨. 우리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수석을 보며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크게 후 기어를 넣었습니다. 출발합니다. 휴게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갑니다. 80km,
계속 달립니다. 오후 4시 13분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해가 떨어지는 게 빠르게 느껴집니다.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주황색 노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곧 어두워질 것입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그때 앞 유리에 무엇인가 떨어졌습니다. 툭! 뭐지? 다시 떨어집니다. 툭! 툭! 눈입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걱정스런 맘에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이네. 계속 떨어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와이퍼를 작동시켰습니다. 치익, 치익. 제대로 닦이지 않습니다. 눈이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를 빠르게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계속 쌓입니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치익치익, 치익치익. 더 빠르게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눈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점점 많아졌습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70km, 60km.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서웠습니다. 50km.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천천히. 40km. 눈이 더 많아집니다. 와이퍼를 최대 속도로 올렸습니다. 치익치익치익치익.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눈이 계속 쌓입니다. 앞이 하얗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쿵쿵쿵.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아.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하나. 천천히 가. 천천히. 그때 갑자기 앞에 무언가 보입니다. 트럭입니다. 멈춰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기익 소리가 납니다. 미끄러집니다. 눈길이니까요. 계속 미끄러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아, 소리가 나옵니다. 부딪히겠구나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하루가 멈췄습니다. 캠핑카가 옆으로 틀어지며 반바퀴 정도 미끄러지다가 트럭 바로 앞에서 멈췄었습니다. 2미터쯤 앞에서 너무 놀라 나도 모르게 큰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후, 숨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쿵쿵쿵쿵쿵. 손이 떨립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립니다. 정말이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쉽니다. 후,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 눈을 뜹니다. 앞을 봅니다. 트럭 한 대가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기익. 누군가 내립니다. 남자입니다. 눈보라 속이라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루엣만 보입니다. 다가옵니다. 눈보라를 헤치며 가까워집니다. 제 창문 앞에 섭니다. 창문을 두드립니다. 톡톡톡.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창이 내려갔습니다. 열리는 창틈으로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때리듯 한순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70대 할아버지입니다. 주름이 많습니다. 깊은 주름이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털모자입니다. 모자 위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코트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천천히 그 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눈매와 그 얼굴 표정이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해 보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입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아,
네. 목소리가 떨립니다. 차가 이상한 것 같아요. 거짓말입니다. 차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작은 미소입니다. 저 앞에 오두막이 있습니다. 함께 오두막으로 이동하시죠. 일단 피신하시 하세요. 거기서 차도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눈보라에선 위험합니다. 저는 망설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도 될까?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눈보라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 미소 짓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제 트럭 뒤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저도 기어를 넣습니다.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보입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후미등만 보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두 대의 차가 움직입니다. 천천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따라갑니다.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즌3에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일까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왜 혼자 이 산속에 있는 걸까요?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트럭을 따라갑니다. 계속 눈보라 속을. 트럭이 도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른쪽으로. 비포장도로입니다. 더 좁고 더 울퉁불퉁합니다. 따라갔습니다. 차가 흔들립니다. 좌우로 위아래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보입니다. 빽빽한 나무들, 눈으로 뒤덮인 나무들. 숲입니다.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계속 따라갑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멈췄습니다. 앞에 무언가 보입니다. 오두막입니다. 작은 나무 오두막집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창문에서 새어나옵니다. 따뜻한 노란빛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 불빛이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제 차로 다가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창문을 내렸습니다. 여기 주차하시면 됩니다. 저 옆에. 손으로 가리킵니다. 트럭 옆 공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를 천천히 움직여 트럭 옆에 댔습니다. 엔진을 끄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휘익휘익 거센 바람 소리입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캠핑카 문을 여는 순간 찬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만큼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집을 향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푹. 다리가 눈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발이 푹푹 빠져들었습니다. 남자가 다가옵니다. 손을 내밉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망설이다가 손을 잡습니다. 큰 손입니다. 거칠지만 따뜻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입니다. 손을 잡고 눈을 헤치며 걷습니다. 오두막까지는 10m쯤 됩니다. 하지만 눈이 깊어서 힘듭니다. 73세 할머니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제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두막 문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엽니다. 들어가세요. 앞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갑자기 따뜻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남자도 들어오고 문을 닫습니다. 쿵. 순간 바람 소리가 차단되고 조용해졌습니다. 한 칸으로 만들어진 작은 오두막집입니다. 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에 작은 난로가 있습니다. 장작이 타고 있고 불빛이 따뜻합니다. 작고 낡았지만 깨끗해 보이는 침대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식탁인데 손때가 묻어 오래되어 보입니다. 주방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주방, 가스레인지 하나, 싱크대 하나, 그리고 선반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엉이들입니다. 자세히 보니 나무로 깎은 부엉이들이 선반에 가득합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모양의 부엉이들, 수십 개, 어쩌면 100개 가까이 됩니다. 모두 손으로 깎은 것입니다. 정교합니다. 깃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섬세합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앉으세요. 식탁 의자를 가리킵니다. 앉았습니다. 긴장했던 게 풀려서 그런지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자가 난로에 주전자를 올립니다. 차를 끓이겠습니다. 확실히 70대입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고 흰 머리에 흰 수염이 있습니다. 체크 셔츠를 입었는데 소매를 걷어 올려서 팔뚝이 보입니다. 근육질은 아니지만 단단해 보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몸입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찻잔 2개를 꺼냅니다. 차를 따릅니다. 녹차입니다. 드세요. 따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얼었던 손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이 녹였습니다. 맛있네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입니다. 난로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냅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립니다. 휙. 하지만 안은 따뜻하고 고요합니다. 저는 타카하시 케니치입니다. 73살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저도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입니다. 저도 73살입니다. 케니치가 작게 웃습니다. 같은 나이시네요. 네. 혼자 여행 중이신가요? 네, 캠핑카로 일본 일주 중입니다. 73세에 놀라는 표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네, 시즌3입니다. 시즌3? 유튜브 시리즈입니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아, 유튜버시군요. 케니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되묻습니다. 케니치 씨는 여기 사세요? 네. 혼자? 네, 혼자 삽니다. 7년째입니다. 7년. 긴 시간입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케니치가 잠시 멈춥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할 뿐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표정을 보고 케니치가 설명합니다. 외로움은 버려진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혼자인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한 것입니다. 혼자이고 싶어서 혼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천천히 이해가 됩니다. 케니치 씨는 선택하신 거군요. 혼자 사는 것을. 네. 7년 전 아내가 죽었습니다. 66세였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케니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아주 조금.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케니치가 손을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집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이곳으로 왔습니다. 산속으로 혼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67세가 혼자 산속에서 산다고? 위험하다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달랐습니다. 집의 조용함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조용함. 하지만 여기 조용함은 평화입니다. 자연의 조용함. 선택한 조용함. 케니치가 창밖을 봅니다. 눈보라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우물을 팠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장작을 팼습니다. 73세 할아버지가 혼자서 갑작스레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그냥 이곳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 집을 지었고 몇 해 전부터는 이것들을 하나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케니치가 선반의 부엉이들을 가리킵니다. 처음엔 심심해서였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를 주워서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 하나로. 첫 번째 부엉이는 형편없었습니다. 삐뚤빠뚤하고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계속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 선반에는 정말 아름다운 부엉이들이 있습니다. 왜 부엉이인가요? 제가 묻습니다. 케니치가 미소 짓습니다. 부엉이는 혼자 삽니다. 밤에 활동합니다. 조용히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항상 지켜봅니다. 큰 눈으로. 혼자지만 모든 것을 봅니다. 저 같습니다. 혼자지만 세상을 봅니다. 혼자지만 살아있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습니다. 케니치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찾던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잖아요. 케니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저녁엔 어떻게 하세요? 밥을 먹고 부엉이를 깎고 책을 읽습니다. 가끔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리고 잠듭니다. 외롭지 않나요? 케니치가 잠시 생각합니다. 가끔은 외롭습니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아내 생각이 날 때,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외로움도 삶의 일부니까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케니치의 말이 깊습니다. 73년을 산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 씨는요? 케니치가 묻습니다. 혼자 여행하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엔 외로웠어요. 시즌1 때 정말 외로웠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을 멈춥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괜찮아요. 혼자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케니치 씨 말처럼 선택한 거니까요. 케니치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입니다. 우리는 혼자를 선택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정말 큽니다. 창밖을 봅니다. 눈보라가 조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케니치도 봅니다. 내일 아침이면 괜찮을 겁니다. 눈이 그칠 겁니다. 그럼 차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제 침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손을 젓습니다. 제 캠핑카에서 잘게요. 익숙해요. 케니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담요 드리겠습니다. 춥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케니치가 일어나서 옷장에서 두꺼운 담요를 꺼냅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받았습니다. 무겁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케니치가 선반에서 작은 부엉이 하나를 꺼냅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한테요? 네. 혼자 여행하시잖아요. 이 부엉이가 지켜줄 겁니다. 혼자여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받았습니다. 따뜻합니다. 나무인데도 따뜻합니다. 케니치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맵니다. 케니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케니치가 손을 젓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나가시겠어요? 밖으로요? 네, 캠핑카로. 네. 케니치가 코트를 입습니다. 저도 패딩을 입습니다.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눈보라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캠핑카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문을 엽니다. 들어가세요. 조심히 주무세요. 네, 케니치 씨도요. 잘 자요, 하나 씨. 잘 자요. 창으로 케니치가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뒷모습이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해 보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입니다. 담요를 펼칩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침낭 위에 덮었습니다. 작은 부엉이를 손에 쥐고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케니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깎았을까요? 오늘도 배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외로움은 버려진 것, 고독은 선택한 것. 저는 어떤가요? 시즌1의 저는 외로웠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고독합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정말 큽니다. 눈을 감습니다. 부엉이를 꽉 쥡니다. 혼자여도 지켜보는 눈이 있다. 케니치의 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100만 명이.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잠이 듭니다. 깊은 잠입니다. 평화로운 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47분에 눈을 떴습니다. 항상 그 시간입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세상이 하얗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케니치가 이미 밖에 나와 있습니다. 캠핑카 본넷을 열고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차 봤는데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엔진 한번 걸어보세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겁니다. 부르릉. 잘 걸립니다. 케니치가 엄지를 치켜듭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려와서 케니치에게 다가갑니다. 케니치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케니치가 손을 내밉니다. 악수합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좋은 밤이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케니치 씨도 건강하세요. 네. 케니치가 미소 짓습니다. 캠핑카로 올라타 창문을 내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천천히 출발합니다. 백미러로 케니치를 봅니다.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듭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오두막이 작아집니다. 케니치가 작아집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남아 있습니다. 혼자는 괜찮습니다. 선택한 거니까 계속합니다. 눈 덮인 길을 혼자. 하지만 괜찮습니다. 손에 작은 부엉이를 쥐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케니치의 오두막을 떠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23분. 눈 덮인 도로를 80km/h로 달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 속도가 제게 익숙합니다. 손에 여전히 작은 나무 부엉이를 쥐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부엉이가 주는 위안이 생각보다 크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여도 지켜보는 눈이 있다. 케니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바뀌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평지로 들어섰는데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하늘이 광활하게 넓습니다. 구름이 조금씩 걷히면서 햇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와 눈밭을 비추는데 눈이 햇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타케시가 좋아했을 풍경입니다. 타케시, 봐, 예쁘지. 작게 중얼거리는데 대답은 없지만, 당연히 없지만 타케시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표지판이 보입니다. 15km, 삿포로까지 15km입니다. 삿포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도시라 사람이 많고 시끄럽고 복잡해서 다른 곳으로 갈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장을 봐야 하고 주유도 해야 합니다. 어제 휴게소에서 산 식료품으로는 며칠 버티기 힘들고 연료 게이지를 보니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삿포로로 향합니다. 15km를 달리는 동안 점점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들, 공장들, 상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도시 외곽임을 알려줍니다. 차들이 많아지고 신호등이 나타나면서 멈췄다가 가기를 반복하는데 옆차에 젊은 부부와 뒷좌석에 아기 카시트가 보였습니다. 주유소에 들어가 휘발유를 가득 채우는데 6,840엔이 나왔습니다. 시즌 1 첫 주유 때가 떠올랐습니다. 후지산 근처 주유소에서 혼자 주유하는 방법을 몰라 직원에게 물어봤을 때 72세인데 이런 것도 모르다니 창피했지만 지금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큰 슈퍼마켓을 찾아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주부들, 노인들, 학생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무, 당근, 양파,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연어를 담고 라면 5봉지와 EKG 쌀 한 포대를 드는데 무겁지만 며칠간의 안심을 사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과자 코너를 지나다가 아오이가 좋아하던 초콜릿이 보여서 손을 뻗었다가 멈췄는데 아오이는 지금 도쿄에 있으니까 필요 없지만 다시 손을 뻗어 하나 담습니다. 혼자 먹어도 되니까요. 계산대 줄에 서 있는데 앞에 80대쯤 보이는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혼자 들고 계셔서 도와드릴까요?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익숙해요. 혼자 살거든요. 그렇게 씁쓸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요. 혼자 살아요. 라고 말했더니 힘들죠? 물으시셨습니다. 가끔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차까지 짐을 들어드리고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작은 교류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캠핑카로 돌아와 짐을 싣고 탑승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받았더니 유키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 대설주의보 TV에서 봤어요. 눈보라 치던데 괜찮으세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삿포로에서 방금 장 봤어.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 많이 성장했어. 유키가 웃음지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영상 보면서 느꼈어요. 엄마 많이 달라지셨어요.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유키야.
엄마가 고마워 지켜봐줘서. 엄마 당연하죠. 전화 자주 할게요. 조심하세요. 딸이 저를 걱정해주고 지켜봐주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실감하며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앉아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잘까? 캠핑카에서 잘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제대로 씻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했더니 사오리 게스트하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시설 같았고 리뷰는 많지 않았지만 평점이 좋고 따뜻한 분위기, 조용함, 주인이 친절함. 이런 댓글들이 마음에 들어서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출발했습니다. 20분쯤 달려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는데 2층 목조 건물이 작고 아담하고 예쁩니다. 현관에라고 손글씨 간판이 정겹게 걸려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니 문이 열리면서 6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의 짧은 머리와 안경. 부드러운 인상의 여자가 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방 있나요? 네, 있습니다. 1박이세요? 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바닥이 따뜻해 보였고 소파가 편안해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즈키 사오리입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주인이에요. 저는 하나입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혼자 여행 중이세요? 캠핑카로 일본 일주 중이에요. 캠핑카로? 대단하시네요. 나이가 실례지만 73입니다. 73세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오리가 진심으로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2층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에 간단한 저녁 준비할 건데 함께 드실래요? 추가 요금은 없어요. 혼자 먹기 그래서 손님 있으면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럼 편히 쉬세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가 오랜만이라 눈을 감고 1시간쯤 뒤치닥 거리다. 욕실로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니 온몸이 다시 나른해졌습니다. 기분 좋은 나른함이었습니다. 30분쯤 샤워하고 나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봤더니 73세 할머니지만 생기 있어 보입니다. 오후 6시가 되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생선 굽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다 됐어요. 앉아 계세요. 앉았습니다. 잠시 후 생선구이, 된장국, 밥, 반찬들을 가져와 식탁에 놓았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많이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사오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세요? 네, 3년째예요. 그 전에는 남편이랑 같이 했어요. 남편이요? 네. 하지만 3년 전에 사오리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사오리가 손을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시작하자고 했어요. 은퇴하고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살던 집을 개조해 만들었는데 손님들 오면 남편이 요리하고 저는 청소하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2년 만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났고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게스트하우스 문 닫을까도 생각했었어요. 혼자는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곳이니까. 여기서 남편 냄새가 나니까. 손님들이 오면 남편이 웃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했어요. 3년째 혼자서요.
사오리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요? 네, 3년 전이에요. 저랑 같네요. 사오리가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네. 특히 밤이 힘들어요. 손님들 다 가고 혼자 남으면 남편 생각이 나요. 저도요. 밤마다 타켓이 생각해요. 타켓이요? 남편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네요. 제 남편은 타로였어요. 타로. 좋은 이름이에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나 씨는 혼자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가끔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아무도 없고 밥 먹을 때 혼자고 밤에 잘 때도 혼자고 힘들어요. 사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혼자여서 외롭지만 혼자여서 강해지기도 한다는 걸. 사오리가 눈을 크게 뜨며 혼자여서 강해진다. 되물었습니다. 네, 시즌1 때는 몰랐어요. 혼자는 약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혼자 살면서 강해졌어요. 혼자 운전하고, 혼자 요리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넘기면서 강해졌어요. 제 말에 사오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전보다 강해진 것 같아요. 남편 있을 땐 의지했어요. 결정도 남편이 하고 힘든 일도 남편이 하고 저는 따라가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다 해요. 게스트하우스 운영도, 청소도 요리도 회계도 다 혼자 해요. 힘들지만 해요. 그러면서 강해진 것 같아요. 사오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린 강해졌어요. 사오리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고마워요, 하나 씨. 저도 깨달았어요. 혼자여서 외롭지만 혼자여서 강해졌다는 것을. 네, 맞아요. 강해진 거예요. 둘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73세 할머니와 65세 여자. 둘 다 남편을 잃었고 둘 다 혼자이지만 둘 다 강합니다.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혼자 사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 웃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이야기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47분에 눈을 떠서 짐을 챙기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오리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요. 저도요. 사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 드시고 가세요.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된장국, 계란말이 간단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다 먹고 일어나 5,000엔을 내고 현관까지 배웅을 받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사오리 씨도 건강하세요. 사오리가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씨, 고마워요. 어젯밤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저도요, 사오리 씨 덕분에 깨달았어요. 혼자여서 외롭지만 혼자여서 강해지기도 한다는 걸. 사오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린 강해요. 시동을 걸고 부르릉 소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의 사오리가 게스트하우스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작아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오리의 말은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여서 외롭지만 혼자여서 강해지기도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외롭지만 강하고 혼자지만 살아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밭을 비추면서 반짝이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오리의 게스트하우스를 떠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11시 47분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까지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으며 햇빛이 따스하게 앞 유리를 통해 들어와 운전석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케니치를 만나서 혼자와 고독의 차이를 배웠고 사오리를 만나서 혼자여서 외롭지만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며 이틀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손에 여전히 케니치가 준 작은 나무 부엉이를 쥐고 있는데 이제는 제 부적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표지판이 보입니다. QK쇼 3km, 휴게소가 3km 앞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배가 고프지는 않지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들어가기로 합니다. 3km를 더 달려 작은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넓지만 차가 많지 않습니다. 주차하려고 천천히 들어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대의 흰색 캠핑카가 주차 공간에 비스듬하게 서 있습니다.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데 선을 한참 벗어났고 뒤에서 보니 운전이 서툰 사람이 주차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가 풀려 있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캠핑카를 바라보는 모습이 난감해 보입니다. 저는 그 옆에 차를 세웁니다. 엔진을 끄고 내립니다. 남자가 저를 봅니다. 당황한 표정입니다. 눈이 크게 뜨여 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으니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아, 네. 아니, 주차를 못하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캠핑카를 봤습니다. 확실히 삐뚤어져 있고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남자가 저를 봅니다. 73세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망설이는 표정입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캠핑카 운전해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남자가 안도한 표정으로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말하며 키를 건넵니다. 캠핑카에 올라탔습니다. 시트가 뒤로 많이 밀려 있는데 남자 키에 맞춰져 있어서 앞으로 당겼습니다. 시동을 걸고 후진 기어를 넣고 천천히 빠져나온 다음 각도를 맞춰 다시 전진하면서 선에 맞춰 정확하게 주차했습니다. 엔진을 끄고 내립니다. 남자가 입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놀라운 표정입니다. 익숙해지면 쉬워요. 처음엔 저도 못했어요. 제가 웃으며 말하니 남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이 캠핑카를 샀는데 아직도 주차를 못해요.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시즌1 때는 주차하다가 다시 하고 그랬어요. 시즌1이요? 네, 저 유튜버예요. 캠핑카로 일본 일주하면서 영상 찍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실례지만 연세가 73이에요. 73세. 남자가 더 놀라며 저는 58세인데 캠핑카 주차도 못하는데 부끄러운 표정입니다. 괜찮아요. 배우면 돼요. 나이는 숫자예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좋아요. 함께 휴게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카페 공간이 있어서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하나입니다. 저는 야마구치 히로키입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부장 출신. 큰 회사네요. 네. 30년 다녔어요. 지금은요? 2주 전에 명예퇴직했어요. 58세의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명예퇴직이요? 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권고받았어요. 히로키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립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58세면 아직 젊은데 10년은 더 일할 수 있는데. 하지만 회사는 필요 없다고 했죠. 히로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사신 거예요? 네, 퇴직금으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아내도 자꾸 눈치 주고 애들도 아빠 왜 집에만 있어 그러고 그래서 나왔어요. 떠나자고 혼자라도 가자고 히로키가 말합니다. 하지만 어렵네요. 주차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어제 저녁에 라면 끓이려다가 물을 엎질렀어요. 화상 입었어요. 손을 보여주는데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아, 큰일이네요. 병원은 가셨어요? 아니요. 그냥 찬물에 담갔어요. 히로키가 손을 도로 감춥니다. 58년을 살았는데 혼자 밥도 못 해봤어요. 히로키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부끄럽습니다. 58세 남자가 라면도 못 끓이고 주차도 못하고 눈가가 붉어집니다. 참으려고 하지만 눈물이 맺힙니다. 괜찮아요. 제가 손을 뻗어 히로키의 손을 잡습니다. 히로키가 저를 봅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배우면 돼요. 나이는 숫자예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하지만 58세 남자가 73세 할머니한테 배운다는 게 왜 부끄러우세요? 배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72세에 처음 캠핑카 운전 배웠어요. 주차도 못했어요. 라면도 엎질렀어요. 똑같았어요. 히로키가 눈물을 닦습니다. 손등으로 훔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뭐요? 라면 끓이는 법, 주차하는 법, 캠핑카에서 자는 법, 다요. 히로키가 눈을 크게 뜹니다. 정말요? 네.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한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히로키가 고개를 숙입니다. 깊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냥 먼저 배운 사람이에요.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갑니다. 히로키의 캠핑카로 갑니다. 제 차보다 조금 큽니다. 먼저 주차부터 가르칩니다. 히로키가 운전석에 앉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천천히 설명합니다. 백미러를 봐요. 선이 보이죠? 그 선에 맞춰서 후진해요. 천천히 핸들을 돌리면서 히로키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후진합니다. 삐뚤어집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천천히.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히로키가 조금 웃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 거의 완벽하게 주차합니다. 성공했어요. 제가 박수를 칩니다. 히로키가 활짝 웃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입니다. 제가 했어요. 정말 제가 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요리를 가르칩니다. 뒤로 가서 작은 주방을 봅니다. 지저분합니다. 어제 엎질은 라면 국물이 그대로 있고 설거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소부터 해요. 함께 청소합니다. 닦고 정리하고 30분쯤 걸려 깨끗해집니다. 이제 라면 끓여볼까요? 네. 냄비를 꺼냅니다. 물을 넣습니다. 물은 이 정도면 돼요. 너무 많으면 끓을 때 넘쳐요. 아, 어제 너무 많이 넣었어요. 가스를 켭니다. 칙, 불이 붙습니다. 불은 중간 불로 해요. 너무 세면 빨리 끓어서 조절하기 힘들어요. 히로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보글보글. 이제 라면 넣어요. 스프는 나중에 넣고요. 히로키가 라면을 넣습니다.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저어줘요.
면이 붙지 않게 히로키가 저어줍니다. 3분 기다려요. 함께 기다립니다. 히로키가 시계를 봅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스프 넣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저어주고 히로키가 스프를 넣고 저어줍니다. 됐어요. 완성이에요. 히로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게 제가 만든 건가요? 네, 직접 만드셨어요. 그릇에 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먹어봐요. 히로키가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습니다. 멈춥니다. 눈물이 납니다. 맛있어요. 제가 만든 라면이 이렇게 맛있어요. 울먹입니다. 58년을 살았는데 처음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히로키가 계속 먹으면서 웁니다. 저도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잘하셨어요, 히로키 씨.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히로키가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씻습니다.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자는 법을 가르칩니다. 침낭 펴는 법, 환기하는 법, 난방 조절하는 법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히로키가 열심히 듣고 따라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쯤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배운 걸 연습해 보세요. 네, 그럴게요. 저는 제 차로 돌아갔습니다. 히로키가 따라옵니다.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히로키가 깊게 인사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58세에 새로 배웠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배우는 게 살아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히로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웃고 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히로키 씨, 천천히 가세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네. 선생님도 조심히 가세요. 악수합니다. 히로키의 손이 따뜻합니다. 제 캠핑카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창문을 내리고 히로키에게 손을 흔듭니다. 히로키도 흔듭니다. 천천히 출발합니다. 백미러로 히로키를 봅니다. 계속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작아집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히로키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배우는 게 살아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맞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2세도 배우고 58세도 배우고 우리는 계속 배우며 살아갑니다. 계속 달립니다. 해가 완전히 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오후 7시 23분 작은 마을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기로 합니다. 마을 외곽 주차장을 찾아 차를 세웁니다. 엔진을 끕니다. 뒤로 가서 간단히 저녁을 먹습니다. 어제 산 주먹밥과 물. 침낭을 펼칩니다. 눕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영상을 올려야 합니다. 오늘 히로키와의 만남을 찍었습니다. 편집합니다. 간단하게. 제목을 정합니다. 58세 남자에게 배움을 가르치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올립니다. 업로드 중. 10초, 20초, 30초. 완료. 댓글이 벌써 달립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58세도 배울 수 있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읽으면서 미소 짓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생각합니다. 시즌3 상편이 끝나갑니다. 케니치를 만났습니다. 혼자와 고독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사오리를 만났습니다. 외롭지만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히로키를 만났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 세 개의 교훈, 소중한 만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편에서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생각만 해도 기대됩니다. 눈을 감습니다. 케니치가 준 부엉이를 손에 줍니다.
따뜻합니다. 잠이 듭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47분 눈을 뜹니다. 항상 그 시간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먹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찬 공기입니다. 상쾌합니다. 하늘을 봅니다. 별이 아직 보입니다. 하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운전석에 앉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부르릉. 익숙한 소리입니다. 좋은 소리입니다. 출발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달립니다. 동쪽으로, 해가 뜨는 방향으로. 하늘이 점점 밝아집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아름다운 색들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릅니다. 천천히, 장엄하게, 황금빛 태양이 지평선 위로 올라옵니다. 눈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차에서 내려 잠시 일출 바라봤습니다. 혼자 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계시니까요. 100만 명이 함께 계시니까요. 손을 뻗습니다. 태양을 향해 따뜻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타켓이 중얼거립니다. 나 여기 있어. 살아있어. 혼자지만 괜찮아. 바퀴 달린 서재 시즌3 상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엔진은 안녕하십니까?